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와 3교시에는 이 애니메이션 외에도 이 자바스크립트의 기초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의 속도를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슬라이드를 보시면 애니메이션 알아보기, 그리고 CSS와 애니메이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전 시간에서 배운 이 트랜지션에서는 이 스타일이 바뀔 때 그 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애니메이션은 이 트랜지션의 이런 기능과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웹 요소의 움직임을 직접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사용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원하는 지점에서 스타일을 바꾸면서 움직임도 만들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이 키프레임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키프레임이라는 것은 애니메이션 중간에 스타일이 바뀌는 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왼쪽에 있다가 중간에 색상이 바뀌거나 혹은 끝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애니메이션의 관련 속성으로 아래 박스에 정리되어 있어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한번 눈으로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잠깐 멈추고 눈을 보시고요. 그러면 먼저 add keyframe 속성입니다. add keyframe 속성이라는 것은 이 애니메이션이 시작과 끝 또는 중간에 상태가 바뀌는 지점을 설정할 때 사용한다고 했었죠. 기본 형식은 이렇게 앞에 제시되어 있는데, add keyframe, 이름, 선택자, 스타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나중에 이 애니메이션을 다른 요소에 적용하고 싶을 때 그때 그 이름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add keyframe 안에서는 이 스타일 값이 바뀌는 점을 그런 지점을 지정하게 되겠고요. 시작 위치는 0%에서 끝 위치는 100%로 놓고 위치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과 끝 위치만 사용한다면 from, to 키워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from은 시작 상태이고 to는 끝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볼 속성은 애니메이션 네임 속성입니다. 말했던 것처럼 이 애니메이션 네임은 어떤 애니메이션을 사용할지 구별하는 속성이고요. 즉, 키프레임에서 만든 이 애니메이션 이름을 실제 요소에 연결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기본형은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같아요. 애니메이션 네임, 키프레임 이름. 그리고 우측에 배치되어 있는 애니메이션 듀레이션 속성입니다. 앞에 봤던 그 트랜지션 듀레이션과 좀 비슷하죠. 이 애니메이션 듀레이션은 똑같이 애니메이션이 실행되는 시간을 지정합니다. 사용 가능한 값 초단위 S나 밀리초 단위 MS를 사용하고요. 기본형은 나와 있는 것처럼 애니메이션 듀레이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애니메이션 듀레이션을 ES로 놓는다면 애니메이션은 2초 동안 실행이 되겠죠.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본 페이지는 이 애니메이션이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여주는 코드 예제인데요. 코드를 보면 이 박스 안에 이렇게 기본 스타일들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위드, 화이트, 백픽셀, 그리고 컬러도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애니메이션 네임이에요. 이 네임이 슬라이드 라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슬라이드 라이트라는 이름의 애니메이션을 사용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 애니메이션 듀레이션의 ES는 그 애니메이션을 2초 동안 실행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는 보라색으로 add keyframe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from에서 translate x 0으로 시작해서 2에 translate x 500픽셀까지 이동한다는 것이고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
박스가 처음 위치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두 번째 그림에 오른쪽에 500픽셀만큼 이동한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쵸? 정리하면은 키프레임은 움직임을 정의하고 박스에서 애니메이션 네임과 애니메이션 듀레이션으로 그 애니메이션을 실행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실습을 통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실습 파일 8번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보면 이 박스 하나가 있죠. 여기에 뭐 현재 높이와 너비가 뭐 100픽셀 되어 있고 뭐 배경이 주황색으로 지정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이 주석에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초 동안 애니메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값을 넣어 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제를 보고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frame slide right from translate x 0에서 to translate x 500픽셀까지. 이 코드는 시작할 때 x축 위치가 0이고 그리고 끝날 때 x축 방향으로 500픽셀 이동한다 라는 뜻이 되겠어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이름을 슬라이드 라이트로 지정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 위에 2초 동안 애니메이션 실행하기 해서 애니메이션 네임 뭘로 할 거냐, 아래에 있던 그 슬라이드 라이트로 작성이 되고, 그리고 애니메이션 듀레이션은 ES로 이만큼만 실행하겠다 하는 것인데, 한번 브라우저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실행을 하면 주황색 박스가 2초 동안 왼쪽에서 우측으로 500픽셀만큼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애니메이션의 방향과 반복 획수를 지정하는 속성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애니메이션 디렉션 속성입니다. 이 속성은 애니메이션이 끝난 후 원래 위치로 돌아오거나 또는 반대 방향으로 실행되도록 지정할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기본형이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 파란색 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속성을 좀 해석을 해보면, 이 노멀은 우선 기본값이고요. 이것은 그 애니메이션을 from에서 to로 진행하겠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이는 리버스는 반대로 진행합니다. 다시 말하면 to에서 from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되겠고, alternate는 홀스 번째는 노멀로, 그리고 짝스 번째는 리버스로 진행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오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끝으로 alternate 리버스는 이전과는 반대로 홀스 번째는 리버스로, 짝스 번째는 노멀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속성은 애니메이션 이터레이션 카운트라는 속성인데, 여기 보시면 기본형은 다음과 같아요. 숫자 인피니트, 숫자는 애니메이션의 반복 획수를 정하고, 인피니트는 애니메이션을 무한 반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코드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습 파일 9번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보면 이 박스에 이미 애니메이션의 이름과 시간이 지정이 되어 있죠. 이렇게.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키프레임 슬라이드 라이트라는 이름으로 from 0에서 500픽셀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것은 애니메이션의 무한 반복과 방향을 지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바로 그냥 먼저 실행을 한번 시켜 볼게요. 브라우저를 실행하면 이전 파일과 마찬가지로 파란색 박스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멈추죠. 이것을 우리는 무한 반복할 수 있도록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주석에 달린 애니메이션 무한 반복 방향 지정하기, 이 작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애니메이션 이터레이션 카운트는 인피니트 무한으로, 그리고 애니메이션 디렉션은 얼터네이트, 즉 인피니트는 무한 반복하겠다는 뜻이고, 얼터네이트는
처음에 from에서 to로 갔다가 다음에는 to에서 from으로 돌아오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브라우저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볼게요. 정말 왔다 갔다 무한반복이 되는지. 그쵸? 파란색 박스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애니메이션 타이밍 펑션과 그 애니메이션 이 축약형 이 속성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타이밍 펑션은 애니메이션의 속도 곡선을 지정하는 속성이에요. 전에 봤던 뭐 트랜지션 속성에도 뭐 이런 게 있었죠. 즉 애니메이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일지, 뭐 처음에는 천천히 움직이다가 빨라질지, 뭐 빠르게 움직이다가 천천히 끝날지, 뭐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예요. 쉽죠? 그리고 다음으로 애니메이션 뭐 속성인데 뭐 간단합니다. 이 속성은 축약형 속성이에요. 애니메이션은 이 여러 개의 애니메이션 속성을 하나의 속성으로 줄여서 사용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른쪽에 코드처럼 볼 수 있는데요. 코드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애니메이션 안에 뭐 로테이트 1.5s 인피니트가 돼 있고 또 백그라운드 1.5s 인피니트 얼터네이트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애니메이션이 두 개가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는 로테이트 애니메이션, 두 번째는 백그라운드 애니메이션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그 첫 번째 로테이트 애니메이션은 이 애니메이션을 1.5초 동안 실행하고 무한 반복하겠다는 뜻이 되겠고, 두 번째는 백그라운드 애니메이션을 그 1.5초 동안 실행을 하고 무한 반복은 하되 얼터네이트로 지정하겠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다시 오겠다 뭐 이런 건데, 그리고 여기도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이 콤마입니다. 콤마 쉼표. 예. 여기에 쉼표를 사용하면 두 개 이상의 애니메이션을 한 요소에 동시에 적용할 수 있게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파일 10번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예, 10번 파일을 열어보게 되면 제가 시간 관계상 이 코드를 미리 좀 작성을 좀 해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이 코드를 보면서 이해하는 방법으로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박스 안에 이 애니메이션이라는 속성이 있죠. 방금 우리가 교환 슬라이드에서 봤던 것처럼 이 로테이트와 백그라운드 애니메이션을 동시에 적용하겠다 뭐 그런 의미의 코드고요. 이 쉼표를 이용해서요. 그리고 아래쪽에 그 키프레임 로테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애니메이션은 처음에는 회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하고 중간에 X축 마이너스 180도로 회전하고, 그리고 끝에 Y축으로 뭐 마이너스 180도로 회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add keyframe background에서는요, 처음에는 빨간색, 그리고 중간에는 초록색, 그리고 끝으로 파란색으로 바뀐다는 것을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면 이렇게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그렇죠. 계속 이렇게 회전하면서 배경색도 함께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바로 11번 파일을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어서 여기에는 앞전 그 파일 10번과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 애니메이션 속성에 로테이트 1.5s 인피니트까지 똑같고 백그라운드에 1.5s 인피니트와 얼터네이트가 같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색이 빨간색, 그린색, 뭐 파란색으로 갔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아오는 느낌으로 뭐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도 한번 실습 브라우저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로 확인을 하면 아까는 조금 다르게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에서 다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정리를 하면 이 애니메이션은 이 at keyframe으로 움직임의 시작, 중간, 끝 상태를 정하고 뭐 애니메이션 네임, 그리고 듀레이션, 디렉션, 뭐 이터레이션 카운트 같은 속성으로 이 실행 방식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애니메이션 추격 속성을 사용해서 여러 값을 한 줄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또 끝으로 쉼표로 여러 애니메이션을 동시에 적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챕터 14 트랜지션과 애니메이션이었고요. 계속해서 챕터 15 자바스크립트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5 자바스크립트와 첫 만남,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챕터를 통해서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이 인터넷 콘텐츠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웹 프로그래밍을 배운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 수업이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HTML과 CSS 중심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뭐 HTML에서 웹 문서의 구조를 만들었고, 그리고 CSS에서 뭐 문서의 모양과 뭐 배치를 꾸미는 뭐 이런 것들을 했었죠. 그런데 사실 이 실제 웹사이트를 보면 단순하게 그 화면만 보이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클릭하면 메뉴가 열리고 또 버튼을 누르면 메시지가 뜨는 등, 또 입력한 내용에 따라 화면이 바뀌기도 하죠. 이렇게 이 웹페이지에 동작을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이 웹브라우저에서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실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 자바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요즘 웹에서는 자바스크립트로 처리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다만 우리 수업 이 인터넷 콘텐츠에서 처음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전체 모두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부분, 뭐 예를 들면 웹화면과 관련된 뭐 기본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기 위해 알아야 할 뭐 기본 문법,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2교시에 이 자바스크립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웹브라우저가 자바스크립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다음 수업 3교시에는 자바스크립트의 기본 용어와 입출력 방법,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스타일 가이드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슬라이드를 보면 먼저 자바스크립트로 무엇을 할까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자바스크립트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말했던 것처럼 요즘 웹에서 자바스크립트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했죠. 그래도 그 대표적인 기능을 몇 가지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웹 요소를 제어한다. 뭐 웹페이지에 있는 글자나 이미지, 버튼, 뭐 입력한 같은 요소를 가져와서 필요에 따라 스타일을 바꾸거나 움직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마우스를 메뉴 위에 올렸을 때 서브 메뉴가 펼쳐지는 것, 뭐 탭을 눌렀을 때 내용만 바뀌는 것, 또는 폼에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처리하는 것들이 이 자바스크립트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 웹사이트는 이 단순히 정보를 보여주는 수준을 넘어서 사용자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뭐 애플리케이션처럼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공개된 API를 활용하면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지도 API를 가져와서 뭐 내 웹에서 뭐 지도를 넣거나 뭐 날씨 정보, 위치 정보, 데이터, 시각화 기능 등을 뭐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아래 나와 있는데, 시각화를 위한 뭐 DSJS, 머신러닝을 위한 텐서플로우, 그리고 DOM 조작을 위한
뭐 jQuery 같은 라이브러리도 있고요. 또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에는 리액트나 앵귤러, 뷰 같은 도구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서버를 구성하고 서버용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Node.js가 나오는데요. 여기 해당 슬라이드에는 Node.js를 프레임워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정확히는 이 자바스크립트를 브라우저 밖에서도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뭐 런타임 환경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무튼 이 Node.js 덕분에 이 프론트엔드에서 주로 사용하던 자바스크립트를 이 백엔드, 즉 서버 쪽 개발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아무튼 이 페이지를 정리하면 이 자바스크립트는 웹 요소 제어, 뭐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뭐 API와 뭐 라이브러리 활용, 서버 개발까지 확장할 수 있는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HTML 문서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자바스크립트를 HTML 문서에 넣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HTML 문서 안에 직접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외부 스크립트 파일로 연결해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방법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방법에서는 이 스크립트 태그와 스크립트 닫는 태그 사이에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합니다. 보통 이 스크립트 태그는 바디 닫는 태그 바로 앞에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 HTML 요소가 먼저 만들어진 뒤에 이 자바스크립트가 그 요소를 찾아서 동작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에요. 뭐 안에 있는 코드는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외부 스크립트 파일을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별도의 JS 파일로 저장한 다음에 그 HTML 문서에 연결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 제시된 코드를 보면은 아래 박스 안에 스크립트 소스, 뭐 change color JS, 뭐 스크립트 닫는 태그가 있는데요. 이 코드는 이 스크립트 태그의 소스 속성으로 외부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연결하는 코드입니다. 주의할 점은 외부 JS 파일 안에는 스크립트 태그를 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JS 파일 안에는 자바스크립트의 코드만 작성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실습 1번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면 먼저 이 바디 태그 안에 제목 태그와 그리고 문단 태그가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파일에는 아마 이 주석, 내부 스크립트 코드 작성하기까지만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코드를 미리 작성해 놨는데 여러분들은 동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이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키워드 let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슬라이드에는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나 let은 둘 다 변수를 만들 때 사용하는 키워드 있는데 바는 예전 방식이고 let은 최근에 더 많이 사용되는 방식, 이 정도의 차이만 있다고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코드를 해석을 하게 되면 let을 사용해서 헤딩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그리고 헤딩 요소를 찾아서 지정합니다. 그리고 헤딩을 클릭했을 때 뭐 빨간색으로 바꾸도록 지정이 되는 뭐 이런 코드예요. 뭐 어렵지 않죠? 그렇죠? 한번 이렇게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브라우저를 확인하면 뭐 이 텍스트를 클릭해 보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처음에는 이 자바스크립트 제목이 파란색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이 HTML 문서 안에 자바스크립트를 직접 작성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2번 실습 파일도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 외부 스크립트로 코드를 작성하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 직접 작성하지 않고 외부 파일을 연결을
하도록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이 외부 스크립트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 볼게요. 이걸 따라서 작성을 하면 이 코드는 이 스크립트 태그의 소스 속성으로 뭐 이 파일을 연결하는 코드다. 뭐 change color. 그러고 나서 이제 한번 3번에 이 JS 파일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까 내부에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돼 있죠. 레드를 사용해서 헤딩을 변수로 만들고 등등 해서 클릭하면 레드로 되겠다. 뭐 이렇게 2번 파일에서 외부에 있는 걸 불러오는 게 지금 JS 파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1번과 차이점은 여기 스크립트라는 태그를 직접 쓰지 않죠. 이 파일 안에는 설명이 되어 있었고요. 아무튼 정리를 하면 이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쵸? 하나는 HTML 문서 안에 직접 작성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뭐 별도로 JS 파일을 저장한 뒤에 뭐 스크립트 소스로 연결하는 방법. 그쵸? 그리고 실제로는 이 웹사이트에서 그 외부 스크립트를 파일을 자주 사용을 해요. 그 이유는 뭐 마찬가지로 그 HTML과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분리해서 관리하기 쉽기 때문이겠죠. 자, 이번에는 이 웹브라우저가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간단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시된 슬라이드에는 웹브라우저가 스크립트를 해석하는 과정들이 이제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요 내용을 잠깐 보시면 1번, 일행에 있는, 그쵸? 덕타입 HTML을 보고 현재 문서가 웹 문서라는 것을 인식을 한다. 그렇죠. 우리가 공부했던 거죠. 이제부터 HTML 표준에 맞춰 코드를 읽기 시작. 그렇죠. 그리고 2번, 웹 문서에서 HTML 태그의 순서와 포함 관계를 확인. 예를 들면 어떤 태그가 어떤 태그 안에 있는지, 뭐 바디 안에 어떤 요소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들을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3번, 태그 분석이 끝나면 뭐 스타일 정보를 분석. 뭐 7번부터 14번 행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는데, 즉 어떤 요소에 뭐 어떤 글자색, 배경색, 뭐 배치가 적용되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스크립트 태그를 만나면 자바스크립트 해석기에 스크립트 코드를 넘김. 자바스크립트 해석기에서 스크립트와 단 스크립트 태그 사이의 코드를 분석하고 해석한다. 그쵸? 말 그대로 뭐 코드를 분석하고 실행합니다. 그리고 5번, 2에서 분석한 HTML과 3에서 분석한 CSS 정보에 따라 웹 브라우저의 표시. 그렇죠. 브라우저는 이 분석한 HTML과 CSS 정보를 바탕으로 화면의 내용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6번, 웹 브라우저에서 사용자가 동작하면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해서 결과를 화면에 표시. 그쵸.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어서 그 결과가 다시 화면에 표시되게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그 HTML은 문서의 구조를 만들고 CSS는 화면의 모형을 지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늘 알았던 것처럼 자바스크립트는 사용자의 동작에 따라 화면을 바꾸거나 기능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는 단순히 코드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HTML 요소와 CSS 스타일과 함께 이해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2교시 수업이었고요. 2교시를 마치고 3교시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